성은 버티는데 왜 2천여 호가 먼저 떠났을까요? 기원전 109년 무렵 조선상 역계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거 왕에게 화친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문제는 그가 혼자 떠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기록은 2천여 호가 함께 남하했다고 전합니다. 성 밖에는 한나라군이 왕검성을 조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균열은 성문보다 궁정 안에서 먼저 보였습니다. 2천여 호는 군사 몇 명이 아니라 생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망보다 결속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제 왕검성 안쪽으로 들어가 그 이유를 따라가죠. 시간을 되돌리면 왕검성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전 결정을 쥔 우거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선택은 성 안 모든 사람의 길을 묶는 결정이었죠. 화치는 살 길처럼 보였지만 왕에게는 위험한 양보였습니다. 우거 왕은 버티는 쪽을 택했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밖에서는 한나라군의 압박이 날마다 더 가까워졌고요. 성벽 위 병사들은 버텼지만 안쪽 계산은 달랐습니다. 화친 건의는 그래서 단순한 평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왕의 전쟁 노선에 다른 길을 세운 셈이었죠. 거절 뒤 갈라진 생각은 지배층 전체로 번졌습니다. 궁정은 조용했지만 같은 침묵이 같은 뜻은 아니었어요. 고조선 지배층은 왕검성 안팎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어떤 이는 끝까지 버티려 했고 어떤 이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계경의 말은 집단 균열의 표식이 됩니다. 물자는 줄고 성을 지킬 부담은 계속 커졌습니다. 방어선 뒤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집안을 계산했겠죠. 이때 중앙 권력은 모두를 단단히 묶지 못했습니다. 역계경의 건의는 그 흔들림을 드러낸 장면이었고요. 이제 그 건의가 왜 공식 문제였는지 봐야 합니다. 역계경은 조선상으로 전해져 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사적인 불평이 아니라 권력 안에서 나온 의견이었죠. 포위가 길어질수록 화치는 현실적 생존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항전 노선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성 밖에서는 공성장비 그림자가 더 크게 드리웠고요. 한나라의 압박은 건의의 이유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왕의 결정은 화친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남지 않았지만 결과는 거절로 전해집니다. 문서가 접히자 설득으로 풀 길도 함께 접혔습니다. 남은 선택은 성 안에 머물지 밖으로 움직일지였습니다. 거절 뒤 궁정은 멈춘 듯했지만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성 안의 식량 항아리는 줄고 얼굴은 더 굳어졌죠. 버티는 결정은 곧 각 집안의 생존 문제로 내려왔습니다. 불안은 소리 없이 퍼졌고 짐은 하나둘 묶였습니다. 역계경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호들이 모였을 겁니다. 이는 개인 불복보다 딸린 세력의 결단에 가까웠죠. 왕권은 감시했지만 모든 집안을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포위된 성에서는 통제보다 생존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밤이 오자 남쪽으로 향할 준비가 더 분명해졌고요. 이제 핵심은 2천여 호라는 규모였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호가 사람 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는 집안 단위라 가족과 살림이 함께 움직입니다. 곡식 자루와 도구도 떠나면 생활 기반이 빠집니다. 노인과 아이가 섞인 행렬은 군대와 다른 의미였죠. 그만한 호가 움직이려면 따르는 관계망이 필요했습니다. 역계경은 그런 세력을 이끌 수 있던 인물로 보입니다. 기록이 짧아도 이 규모만큼은 가볍지 않습니다. 떠난 자리에는 빈 창고와 끊긴 관계가 남았을 겁니다. 성 안 사람들은 이 공백을 바로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숫자는 중앙 통제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새벽 성문 앞에서 균열은 이제 길 위로 나왔습니다. 행렬은 조용했겠지만 그 의미는 아주 컸습니다. 수레와 보따리는 성 안생활이 함께 빠져나간 증거였죠. 아이의 발걸음까지 섞였으니 이것은 전투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한나라 진영은 그대로 있었지만 길은 남쪽이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단순한 한나라 투항과는 구분됩니다. 성벽 위에 남은 사람들은 그 등을 봤을 겁니다. 떠나는 쪽과 남는 쪽이 같은 성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멀었지만 왕권의 울타리는 이미 넘었죠. 그 남쪽 길 끝에 기록은 진국이라는 이름을 둡니다. 북쪽의 연기가 멀어지자 남쪽의 들판이 나타납니다. 진국은 역계경 일행이 향한 남쪽 정치권으로 전해집니다. 왕검성 밖에도 사람을 받아낼 다른 질서가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낯선 정치권으로 가는 길이 곧 안전은 아니었습니다. 진국은 그래서 고조선 박선택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행렬이 가져온 물건과 기술도 함께 눈에 띄었겠죠. 서로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 결과는 전하지 않습니다. 비록은 도착 뒤 지위나 생활을 자세히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국자나 영웅으로 부풀리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소식은 왕검성 안으로도 무겁게 돌아갔습니다. 왕검성으로 돌아오면은 빈자리가 먼저 보였을 겁니다. 유력자가 떠났다는 사실은 남은 이들의 계산을 흔들었죠. 충성을 지킬지 집안을 살릴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회의는 이어졌지만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걸 말했죠. 우거 왕의 권위는 남아 있었지만 믿음은 얇아졌습니다. 남은 지배층도 한 방향으로만 묶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벽의 병사들은 피로했고 물자는 더 빠르게 줄었습니다. 외부 압박은 그대로인데 내부 연결망은 약해졌고요. 이탈은 성박 사건이 아니라 성 안신뢰를 갉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방식은 군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벽은 서 있었지만 궁정의 믿음은 이미 흔들렸습니다. 한나라군은 바깥에서 조였고 안에서는 선택이 갈렸죠. 전쟁은 칼과 방패만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시험했습니다.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가 방어의 일부가 된 겁니다. 역계경의 행렬은 그 질문을 눈앞에 세운 사례였습니다. 그 선택을 멸망 원인 하나로 좁히면은 기록을 넘습니다. 다만 내부 결속이 약해진 단서로는 매우 선명합니다. 멸망 직전의 위기는 이렇게 안과 밖이 겹쳤습니다. 겉으로는 포위전, 속으로는 권력의 결속 문제였죠. 그런데 이 판단에는 기록의 짧음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역계경 이야기는 강하지만 전하는 말은 길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조선상으로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우거 왕에게 화친을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도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그는 2천여 호를 이끌고 진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출생과 가문, 정확한 동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동 경로와 진국에서의 지위도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배신자나 구원자로 낙인 찍는 말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동기가 아니라 남은 단서입니다. 그 단서의 중심에 다시 2천여 호가 놓입니다. 호가 움직였다는 말은 집안의 기반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나르는 손도 함께 빠져나갔겠죠. 아이와 노인은 보호받을 식구였고 장정은 노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탈은 식량과 운반망의 이동이기도 했습니다. 성에 남은 방어 물자도 그만큼 보충이 어려워졌겠죠. 왕권은 명령을 내릴 수 있어도 사람을 다 묶진 못했습니다. 이 한계가 위만조선 말기의 약한 고리로 보입니다. 역계경의 영향력과 중앙의 통제가 어긋난 순간이죠. 떠난 호들은 왕검성의 안정을 조금씩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진국은 이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진국행은 북쪽 전쟁이 남쪽 세계와 닿는 장면입니다.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물상과 손기술도 함께 갔겠죠. 이는 고조선 문화의 끈질긴 이동성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건국 이야기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진국 사람들도 낯선 대규모 행렬을 조심했을 겁니다. 받아들임도 충돌도 기록은 자세히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가능성으로만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왕검성 밖에도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선택지는 북쪽 붕괴와 남쪽 질서를 이어줍니다. 이제 다시 왕검성의 마지막 결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원전 108년 무렵 왕검성의 압박은 끝으로 향합니다. 왕검성은 결국 한나라 압박 속에 무너졌다고 봅니다. 위만조선의 종말은 외부 정복의 결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내부 균열은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후 한나라의 새 지배 질서가 이 지역에 들어섭니다. 한사군 설치로 이어지는 변화도 이 흐름 속에 놓입니다. 그 사이 역계경의 행렬은 남쪽 길의 기억으로 남죠. 그는 멸망을 만든 한 사람이 아니라 균열을 보인 단서입니다. 중앙이 유력 집단을 완전히 묶지 못했다는 단서죠. 이 답이 마지막 결론, 성벽보다 먼저 갈라진 내부입니다. 다시 보면 역계경의 행렬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상의 건의가 막히자 말은 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거왕의 거절은 항전 의지였지만 모두를 묶진 못했죠. 지배층은 하나의 돌덩이가 아니라 흔들리는 관계망이었습니다. 진국행은 그 관계망이 왕검성 밖으로 빠져나간 장면입니다. 한나라 침공이 칼끝이었다면 내부 이탈은 갈라진 틈이었죠.
2천여 호는 그 틈이 사람과 살림으로 드러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배신 낙인이 아니라 중앙 권력의 한계입니다. 기록은 짧지만 그 침묵이 단정의 빈자리를 남깁니다.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왕과 유력자의 결속이었습니다.